부산 해운대의 한 병원, 낡은 일기장 한 권이 모든 걸 바꿔놓았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한 남성이 우연히 마주한 아내의 마음, 그리고 숨겨진 진실. 겉으로는 평온했던 삶 뒤에 감춰졌던 사랑과 후회의 조각들이 조용히 터져나가기 시작한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부부의 회상이 아니다. 40년간 한 남자와 함께했던 삶의 이면, 그리고 한 여인의 진심이 고스란히 담긴 일기장을 통해 벌어지는 심리적 경랑의 기록이다. 마지막까지 침묵했던 감정들이 마침내 말보다 깊은 울림으로 되살아난다. 잠깐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들을 누구보다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그날 부산 해운대 바닷바람이 서늘하게 불어오던 오후였다. 병원 복도는 조용했고 약한 침대 위에 누운 아내의 숨소리는 희미하게 들렸다. 그 앞에서 한 남성이 작은 박스를 조심스레 열고 있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나온 낡은 가죽 표지의 일기장. 그것이 바로 모든 기억의 문을 열었다.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이었다. 그녀가 무엇을 생각하며 살았는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아파했는지 알고 싶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첫 장을 넘기자마자 평생을 함께했던 아내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는 사실이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다. 비가 내린 다음 날 아침, 병원 창 너머로 습한 공기가 천천히 밀려들었다. 창가에 앉아 일기장을 펼친 동철 씨는 붓끝처럼 가느다란 글씨들 속에서 과거의 조각들을 하나씩 마주하기 시작했다. 미자는 평생을 조용히 남편과 아이들 곁을 지키며 살아온 여인. 부산 해운대의 낡은 아파트에서 시작된 이들의 결혼 생활은 처음엔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의 연속이었다. 딸아이의 어린 시절 소풍 도시락을 준비하던 날들, 아들의 대학 입학 소식에 고개를 끄덕이며 뒷모습을 보이던 밤, 그리고 그 어떤 날보다 조용했던 결혼 기념일의 저녁까지. 동철은 늘 묵묵한 가장이었다. 해운대구청 사회복지과에서 30년을 넘게 근무하며 지역 사람들의 민원과 서류 속에 삶을 묻었다. 바다는 가까웠지만 휴일엔 파도 소리보다 피곤한 숨소리가 더 컸다. 가족을 위한 삶이라 믿었다. 덜 먹고 덜 쉬고 덜 웃는 것도 익숙해졌다. 하지만 미자는 다르다고 생각했다. 항상 차분했고 화를 내는 법이 없었고 필요한 말을 삼키는 걸 마다하지 않았다. 그런 그녀의 일기장을 펼치며 동철은 처음으로 진짜 미자를 만나기 시작했다. 일기장 초반엔 소소한 일상이 이어졌다. 장봤던 이야기, 이웃집 김치 맛에 대한 불만, 아이들의 행동에 대한 걱정. 그런 문장들은 오래된 기억을 상기시켰다. 낡은 시장 골목을 함께 걷던 오후, 아파트 베란다에서 설거지하던 손. 동철은 미자의 일기를 읽으며 마치 시간을 거슬러 그녀 곁에 다시 선 듯한 착각에 빠졌다. 이웃들과의 사소한 다툼, 명절 때마다 반복되는 준비와 정리, 그리고 홀로 병원에 다녀온 날의 쓸쓸함. 그 모든 순간들이 문장 너머에서 조용히 고개를 내밀었다. 동철은 한 장 또 한 장을 넘기며 그녀가 감춰왔던 삶의 결을 느꼈다. 그녀가 그토록 조용했던 이유, 늘 웃기만 했던 진짜 이유를. 그들의 아파트는 25평 남짓의 오래된 구조였다. 벽지는 몇 해 전에 한 번 새로 발랐지만 여전히 낡은 느낌이 남아 있었다. 창밖으론 바다가 보였지만
정작 그 풍경은 바쁘다는 이유로 자주 보지 못했다. 동철은 은퇴 후에도 집에만 머무는 일이 드물었다. 습관처럼 새벽 시장을 돌며 채소를 사고 동네 도서관에서 신문을 읽고 때로는 아파트 관리소장 일을 도우며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정작 미자의 하루는 그와 달랐다. 혼자였고 조용했고 비워진 채로 흘러갔다. 친구들과의 연락도 점점 끊겼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이 누구였는지 이야기하지 않았다.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라는 말 외엔 이름을 부를 일이 사라졌다. 하지만 일기장 속 그녀는 여전히 미자였다. 이름을 지닌 한 사람으로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닌 온전한 한 인간으로서. 그녀는 텔레비전에서 본 드라마에 대해, 책에서 본 인용구에 대해, 길을 걷다가 들은 노랫말에 대해 적어두었다. 그런 작은 기록들이 반복되면서 동철은 아내가 단지 조용한 아내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는 생각했고 느꼈고 꿈꿨다. 단지 표현하지 않았을 뿐이었다. 지하철역에서 만난 노인 부부의 이야기를 적은 페이지도 있었다.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고 했다. 그런 부부가 부럽다고, 자기도 언젠가 그런 날이 올까 싶었다고. 동철은 무겁게 눈을 감았다. 자신은 그저 책임감으로 손을 잡았지, 그런 따뜻함으로 잡은 기억이 많지 않았다. 미자는 일기장 속에서 한 인간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그동안 미처 알지 못했던 욕망, 갈망, 슬픔, 그리고 그늘까지. 매일 밤 그녀가 써내려간 조용한 고백들이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점점 더 선명해졌다. 고요한 일기장의 문장들은 이제 동철의 가슴 속에서 요동치기 시작했다. 한 장을 넘긴 순간 손끝이 멈췄다. 그 문장은 마치 송곳처럼 심장을 찔렀다. 사랑하지도 않는 남자와 평생을 같이 살아야 한다는 게 고통이었다. 눈앞이 흐려졌다. 아내의 필체로 적힌 문장이었다. 정갈하고 단호한 글씨, 감정이 담긴 잉크의 무게가 또렷했다. 한동안 페이지를 넘기지 못한 채 동철은 그대로 얼어붙었다. 숨을 들이마시려 했지만 폐속의 공기가 꽉 막힌 것처럼 답답했다. 무심코 넘긴 일기 속에서 튀어나온 고백은 지난 수십 년의 기억을 무너뜨리기 시작했다. 그토록 헌신해왔던 자신이 그녀에게 고통의 이유였다는 사실. 목 안에서 무언가 솟구쳐 오르는 기분이었다. 가슴 깊숙한 곳이 뜨겁고 서늘하게 뒤섞였다. 삶을 바쳐 쌓아온 성벽이 무너지는 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 했다. 고통이었다는 그 단어가 뇌리에 꽂혔다. 수없이 반복해서 울렸다. 밥을 먹고 출근을 하고 아이들을 키우고 병원에 함께 다녔던 모든 장면들이 무의미한 기억으로 바뀌는 듯 했다. 그날 밤 그는 일기장을 덮지 못했다. 다시 읽어야 했다.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왜 평생을 함께한 아내의 입에서 그런 문장이 나왔는지. 이어서 나온 문장은 더욱 무자비했다. 진짜 사랑했던 사람은 친구 철수였어. 동철은 그 문장을 읽고 나서 한동안 숨소리조차 멈췄다. 충격이라는 단어로는 부족했다. 철수. 자신의 가장 오래된 친구. 초등학교 시절부터 한 동네에서 함께 자라 대학 입시를 함께 고민하고 결혼식 때 축사를 해주던 사람. 수십 년간 믿어 의심치 않았던 사람. 그 철수를 미자가 사랑했다고 했다. 진심으로. 조용한 문장 안에 담긴 고백이지만
그 의미는 파괴적이었다.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깊이 뿌리내린 감정의 이름이 거기 있었다. 손끝이 떨렸고 심장은 이유 없는 가속을 거듭했다. 미자가 웃으며 철수 얘기를 꺼냈던 과거의 순간들이 하나하나 되살아났다. 설날 모임, 바닷가 소풍, 결혼 기념일의 식사. 언제나 그 곁에 있던 두 사람이 떠올랐다. 기억 속 장면들이 바뀌었다. 철수가 미자에게 건넸던 짧은 인사, 함께 웃던 시선, 아내가 그의 말에 유독 길게 반응하던 모습. 그동안 그냥 넘겼던 순간들이 전혀 다른 의미로 다시 조립되기 시작했다. 수십 년이 지나서야 그 의미를 이해하게 된 늦은 깨달음이 동철의 가슴을 짓눌렀다. 배신이었다. 자신이 가장 신뢰했던 두 사람에게 동시에 당한 감정. 그 충격은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내면을 가르고 들어왔다. 의심하지 않았던 일상, 믿었던 기억, 사랑이라 믿었던 감정마저 송두리째 무너졌다. 철수와 나눈 술자리, 고된 날 함께 지지하던 시간, 모두 허상이었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그날 밤 그는 병원 침대 옆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지만 정신은 텅 빈 바다 위에 둥둥 떠 있었다. 몸은 그대로였으나 마음은 과거와 현재 사이에서 길을 잃은 채 방황했다. 그렇게 평생을 지켜온 가정이라는 집이 그날의 일기장 한 줄로 균열을 일으켰다. 아내의 진심을 모르고 살아온 시간이 죄책감과 분노 사이에서 그를 흔들었다. 말없이 그는 일기장을 덮었다. 하지만 그 문장들은 덮을 수 없었다. 머릿속에서 계속 들려왔다. 진짜 사랑했던 사람은 친구 철수였어. 귓가에 맴도는 그 한마디는 마치 저주처럼 들려왔다. 그는 눈을 감았지만 잠들 수 없었다. 철수의 웃음소리가 배신처럼 되살아났고 미자의 조용한 미소가 또 다른 거짓말처럼 보였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흐릿하게 보였다. 사진 속 웃고 있는 미자를 바라보며 그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물었다. 과연 이 모든 삶이 거짓이었는가? 자신이 알던 아내는 진짜 누구였던가? 일기장은 여전히 무겁게 무릎 위에 얹혀 있었다. 이제 더 이상 넘기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진실을 알아야 했다. 왜 그런 감정을 품고 살았는지, 그 뒤에 숨은 마음은 무엇이었는지. 배신감과 분노로 얼룩진 가슴이 타오르고 있었지만 동시에 어딘가에서 끌어당기는 슬픔이 있었다. 다시 손끝으로 페이지를 넘겼다. 고백 이후의 기록들엔 하루하루가 담겨 있었다. 사랑하지 않는 남자와의 삶, 그 삶 속에서도 정리된 감정이 있었고, 참아낸 시간이 있었고,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는 선택도 있었다. 사랑하지 않았지만 떠나지 않았다는 문장은 오히려 가슴을 더 아프게 했다. 그리고 어느 날의 일기가 그의 마음을 무너뜨렸다. 참고 살았다. 가족을 위해서. 그러다 어느 날 문득 이 사람 없이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다. 그토록 날카롭던 문장 뒤에 믿을 수 없을 만큼 따뜻한 문장이 따라붙어 있었다. 평생을 걸고 헌신해왔던 삶이 부정당한 것만 같던 순간 그녀는 결국 자신만의 방식으로 사랑을 키워왔던 것이다. 그녀는 스스로를 설득하고 가정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어느 순간부터 진심으로 그와의 삶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 변화는 오랜 고통의 끝에서 시작된 것이었다.
수없이 반복되는 갈등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으려 했고, 언젠가는 스스로를 이해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잃지 않으려 했다. 미자는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마음을 정리해 갔다. 철수에 대한 감정은 결국 마음속 한켠에 묻어두었고, 삶의 중심엔 가족을, 그리고 동철을 놓기로 했다. 그의 고집스러운 침묵과 무뚝뚝한 사랑을 천천히 받아들였고, 점점 그것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눈물로 번진 페이지는 그녀의 고뇌와 고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 사랑은 처음엔 없었지만 그 사람을 지켜보는 동안 생겼다. 사랑이란 그렇게 완성되는 줄 그땐 몰랐다. 동철은 손끝으로 그 문장을 더듬었다. 미자의 글씨는 일정하게 번져 있었고, 종이는 몇 번이나 덮었던 듯 가장자리가 구겨져 있었다. 그녀가 이 글을 쓰던 날 어떤 마음이었을까? 손이 떨리진 않았을까? 한 글자, 한 문장, 매일을 견디며 쓴 그 시간들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그제야 느낄 수 있었다. 침대 옆 조용히 잠들어 있는 그녀의 얼굴이 다시 눈에 들어왔다. 어쩌면 미자는 언젠가 이 일기장을 발견하길 바랐는지도 모른다. 말로는 하지 못한 모든 것들을 이 속에 남겨둔 채 언젠가는 읽히길, 이해받길, 그리고 용서받길 바랐던 것일지도. 동철은 조용히 일기장을 덮었다. 감정이 쏟아지지도 울음이 터지지도 않았다. 그저 깊고 조용한 한숨이 흘러나왔다. 이해하고 싶었다. 용서하고 싶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놓고 싶지 않았다. 함께 살아낸 그 시간들이 이제 와서야 진짜 의미를 갖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너무 늦게 느껴졌기에 더 아팠다. 창밖의 바다엔 안개가 조금씩 걷히고 있었다. 그날 이후 동철은 더 이상 묻지 않기로 했다. 그녀가 말하지 않은 이유, 그녀가 선택한 침묵의 의미를 이제는 알 것 같았다. 진실이란 때로 말보다 더 깊은 곳에서 피어나기도 한다는 걸. 그날 밤은 유난히 조용했다. 병실의 형광등 불빛 아래 동철은 그녀의 얼굴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눈꺼풀 아래 미세하게 떨리는 속눈썹, 희미하게 들려오는 숨소리, 수척해진 뺨 위로 흐르는 미세한 주름. 삶이란 게 결국 이런 거구나 싶었다. 말 한마디 없이 지나간 시간이 이렇게도 무겁게 다가올 줄은 몰랐다. 창밖에서는 바닷바람이 병실 유리창을 두드리고 있었다. 미자가 아직 깨어나지 않은 채 깊은 잠에 빠져 있는 동안 동철의 머릿속은 끊임없이 회전하고 있었다. 화도 났다. 서운하기도 했다. 철수에 대한 감정을 그토록 오랫동안 품고 있었다는 사실이, 자신이 모르는 이야기가 이렇게나 많았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다. 그와 함께했던 추억들, 낡은 사진 속의 웃음들, 모두가 왜곡된 듯한 기분이었다. 하지만 일기장 속의 마지막 장면은 모든 생각을 정지시켰다. 당신이 없으면 안 될 만큼 당신은 내 전부가 되어버렸어요. 이 한 문장이 오히려 모든 복잡한 감정을 조용히 가라앉혔다. 분노는 아직 가라앉지 않았지만 그 너머에 존재하는 깊은 안타까움과 이해의 여운이 더 크게 다가왔다. 평생 동안 자신은 아내를 사랑한다고 믿었고 그녀 또한 그렇게 느끼길 바랐다. 그러나 그 바람이 항상 닿은 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자각이 마음을 먹먹하게 했다. 사랑이란 건 늘 같은 모양이 아니었다. 누군가는 말로, 누군가는 행동으로, 또 누군가는 글로 사랑을 전했다.
미자는 말 대신 기록했고 동철은 표현 대신 책임을 선택했다. 각자 다른 방식으로 같은 곳을 향해 나아갔던 거였다. 하지만 그것이 뒤늦게 확인된 사랑이라는 점이 다시 마음을 아프게 했다. 침대 옆에 놓인 작은 손을 바라보았다. 매일 아침 식탁 위에 차려졌던 밥상, 여름이면 챙겨주던 선풍기, 명절마다 준비해주던 음식들, 그리고 무심하게 지나쳤던 수많은 정성들이 이제야 뼈아프게 다가왔다. 미자는 떠나지 않았고 외면하지도 않았다. 감정의 혼란 속에서도 끝끝내 자리를 지켜왔다. 그녀의 손을 조심스레 잡았다. 차가운 손끝이 닿는 순간 마음속 어딘가가 울컥 끓어올랐다. 말 대신 전해지는 온기. 그것만으로도 모든 감정이 정리되는 듯 했다. 긴 시간이 걸렸지만 그제서야 진심이 전해졌다. 눈가가 젖었다. 울지 않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다. 속이 찢어질 듯한 후회와 미안함이 터져나왔다. 그녀가 말하지 않았던 고통들, 혼자 삼켰던 시간들, 그리고 끝끝내 남기고 간 그 진심이 너무나 선명해서 차라리 아무것도 읽지 않았더라면 싶을 정도였다. 갑작스럽게 침대 위에서 미자가 미세하게 움직였다. 눈꺼풀이 천천히 떠지더니 흐릿한 시선이 동철을 향해 멈췄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오래도록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아직 몸을 움직일 수 없었고 동철도 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하지만 눈빛은 이미 많은 걸 말하고 있었다. 침묵이 더 큰 위로가 되기도 했다. 언젠가 미자가 자신의 진심을 털어놓고 싶을 때가 올지도 모른다. 아니면 영영 말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다. 동철은 조용히 손을 더 단단히 잡았다. 그리고 속으로 되뇌었다. 나도 너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야, 미자야. 며칠이 흘렀다. 병원 복도에 쏟아지는 햇살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고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바닷바람은 이제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미자는 천천히 회복하고 있었다. 몸은 여전히 약했지만 눈빛은 확실히 달라져 있었다. 서로에게 시선을 맞출 때마다 이전과는 다른 공기가 흘렀다. 말은 적었지만 그 침묵이 전보다 훨씬 깊은 울림을 전하고 있었다. 동철은 병실 한편에 놓인 작은 의자에 앉아 있었다. 한 손엔 미자가 마지막으로 썼던 일기장을, 다른 손엔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예전 같았으면 한참을 혼자서 신문을 읽었을 시간이었지만 지금은 매 순간이 그녀와 함께 있는 것으로 충분했다. 어쩌면 평생을 함께 살아오면서도 처음으로 정말 같은 공간에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일기장을 다시 꺼내보지는 않았다. 이미 마음속에 모든 문장이 새겨져 있었다. 그 문장들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시간과 감정이 만들어낸 진심의 궤적이었다. 배신의 상처로만 남을 수도 있었던 이야기들이 이제는 이해와 공감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가끔씩 밤이 깊어지면 여전히 혼란이 밀려오기도 했고 철수에 대한 감정이 목 끝까지 올라오기도 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일기 속 마지막 장면을 떠올렸다. 사랑은 완벽하지 않았다. 아니, 완벽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저 서로를 바라보며 이해하려는 노력 속에서 천천히 다듬어지고 깎여가는 것. 동철은 이제 그것을 알게 되었다. 병원에서는 조만간 퇴원 수속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집에 돌아가면
다시 일상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그 안에서 다시 작은 갈등도 생길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일상의 균열 속에서도 마음속 어딘가에 단단히 박혀 있는 서로의 진심이 있다는 걸 알기에 그들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것이었다. 태어나는 날 아침, 미자는 옷을 갈아입고 천천히 거울을 바라보았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낯설어 보였지만 동시에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했다. 동철이 옆에 와서 말없이 외투를 챙겨주었고 그 순간 미자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말은 없었지만 눈빛이 모든 걸 설명해 주었다. 해운대의 바닷가엔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고 있었다. 오래된 아파트로 돌아가는 택시 안, 그들은 나란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거리의 풍경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이미 다른 세계에 들어선 듯했다. 동철은 무심히 그녀의 손등 위에 손을 올렸고 미자는 조용히 손가락을 얹었다. 집에 도착한 뒤 동철은 가장 먼저 미자가 좋아하는 국을 끓였다. 싱겁게, 아주 조심스럽게. 밥상 위에 놓인 국그릇에서 올라오는 김이 천천히 퍼질 때 미자는 작게 웃었다. 처음 보는 웃음 같았다. 아니, 오래전 잊고 있던 웃음이었다. 저녁 식사 후 미자는 소파에 앉아 조용히 앨범을 꺼냈다. 오래된 사진 속에서 젊은 동철과 자신이 웃고 있었다. 철수와 함께 찍은 사진도 있었다. 한참을 바라보더니 그녀는 조용히 그 사진을 뒤편으로 넘겼다. 동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사진을 치우지도 않았고 바라보지도 않았다. 그저 그녀의 움직임을 지켜보았다. 밤이 깊어질 무렵 방 안엔 조용한 숨소리만이 흘렀다. 미자는 잠든 듯 눈을 감았고 동철은 그 곁에서 등을 토닥이고 있었다. 감정은 말보다 깊게, 시간은 기억보다 진하게 흐르고 있었다. 이제야 서로를 만난 것 같았다. 그리고 그렇게 조금씩, 아주 조금씩 다시 사랑을 시작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오래된 상처 위에 새살이 돋아나듯 그들은 말없이 서로를 안아주고 있었다. 이른 새벽 창문 사이로 스며든 빛이 희미하게 방 안을 비추고 있었다. 시계 초침이 일정한 간격으로 흐르던 그 시간, 동철은 조용히 눈을 떴다. 곁에 누운 미자의 숨결이 일정하게 이어지는 것을 확인하며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밤사이 내내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다.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감정이 엉켜 한밤중 침대맡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며 오랜 시간 혼잣말을 삼켜야 했다. 한 사람의 인생이 한 권의 일기장 속에서 이렇게도 낯설게 느껴질 줄 몰랐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평생 속삭여 본 적도 없었고 마음을 드러내는 일에도 어색했던 시간들이었다. 하지만 이제야 그는 진심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인정할 수 있었다. 사랑은 결국 말이 아니라 버티는 것이고 견디는 것이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었다. 햇살이 완전히 방 안을 채웠을 때 미자는 천천히 눈을 떴다. 아직 몸을 움직이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지만 얼굴엔 어느새 익숙한 표정이 스며들어 있었다. 눈이 마주쳤다. 여전히 말은 없었다. 하지만 그들 사이엔 더 이상 설명할 것이 필요 없었다. 그저 함께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많은 것이 전해졌다. 그날은 평소와 다른 하루였다. 동철은 아침부터 부엌에서 움직였고 미자는 창가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밖을 바라보았다. 바람이 불면 커튼이 살짝 흔들리고 그 바람에
그녀의 머리칼이 조용히 흩날렸다. 무심히 흘러가는 그런 풍경 속에서 둘은 오랜만에 평화를 느꼈다. 점심이 가까워졌을 무렵 동철은 작은 상자를 하나 꺼냈다. 그녀가 병원에 있던 동안 몰래 준비해 두었던 것이었다. 작은 메모장과 펜, 그리고 그가 직접 쓴 짧은 편지. 오랜 시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것들, 표현하지 못했던 마음을 담은 글이었다. 편지를 조용히 건네자 미자는 놀란 듯 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웃었다. 오래된 웃음, 그러나 지금만큼 진실한 적 없던 그 미소에 그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편지를 읽은 미자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눈빛은 젖어 있었지만 흔들림은 없었다. 서로의 감정이 글과 눈빛을 통해 조용히 건너갔다. 말이 필요 없었다. 그 어떤 설명도, 그 어떤 변명도. 진심은 결국 침묵 속에서 더 깊이 전해지는 법이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나란히 누웠다. 바다의 파도 소리가 창문을 넘어 방 안까지 들려왔다. 숨소리가 어우러지고 마음이 겹쳐졌다. 비록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을지라도 이제는 그 모든 복잡한 감정들조차도 그들 삶의 일부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동철은 천장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처음 그녀를 만났던 날 해운대 바닷가에서 손을 마주잡고 걷던 그 젊은 날이 떠올랐다. 그리고 그 손을 다시 놓지 않았던 지난 수십 년의 시간. 그 모든 것들이 이제 한 문장으로 정리되었다. 사랑이란 함께 견딘 시간만큼 깊어진다. 며칠 뒤 해운대의 바닷바람은 한층 따뜻해져 있었다. 이른 아침 두 사람은 천천히 아파트 계단을 내려갔다. 오래된 엘리베이터는 여전히 고장이 잦았고 계단을 이용하는 건 여전히 익숙지 않았지만 오늘만큼은 그렇게 걷고 싶었다. 손을 맞잡은 채로 한 계단 한 계단을 천천히 내려가며 그들은 지난 날을 한 걸음씩 정리하고 있었다. 바다로 향하는 길목에는 봄꽃이 피어 있었다. 낡은 골목을 지나 작은 해변가에 도착했을 땐 파도가 조용히 밀려와 발밑에 모래를 스쳐갔다. 몇몇 아이들이 모래성을 쌓고 있었고 젊은 연인들은 셀카봉을 들고 웃고 있었다. 그런 모습들 속에서 동철과 미자는 말없이 벤치에 앉았다. 오랜 침묵이 이어졌지만 그 고요함은 더 이상 어색하지 않았다. 동철은 바다를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이듯 중얼거렸다. 아주 낮은 목소리였지만 바람은 그 말들을 그대로 미자의 귀에 전달했다. 나는 그냥 내 곁에 있는 걸로 충분해. 그 말에 미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자신의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제야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그 순간 두 사람의 마음에 응어리졌던 오랜 감정들이 서서히 풀어지기 시작했다. 상처와 오해, 침묵과 후회로 얽혀있던 실타래가 조용히 풀려나가는 듯했다. 삶의 대부분을 함께 했으면서도 서로를 다 이해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아프면서도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였다. 이제는 말하지 않아도 침묵을 탓하지 않아도 되는 사이가 되었다는 것. 미자는 갑자기 가방 안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젊은 시절 철수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그 사진을 조용히 바라보다가 이내 손끝으로 찢어버렸다. 종이 조각은 바람을 타고 흩날렸다. 동철은 묻지 않았다.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어떤 감정이 담겨 있었는지를 그저 조용히 그녀의 손을 다시 잡았다. 미자는 아주 조용히 속삭였다. 이젠 너 하나면 돼. 돌아오는 길, 동네 오래된 국밥집에 들렀다. 젊은 시절 자주 가던 곳이었다. 사장 부부는 여전히 장사를 하고 있었고, 두 사람을 보자 반갑게 맞이했다. 뜨끈한 국밥 한 그릇에 담긴 정겨운 향기 속에서 오래전 추억이 피어났다. 서로 마주보고 국물을 떠먹는 동안 그들은 말없이 서로의 존재를 확인했다. 그렇게 작은 일상이 다시 이어졌다. 집에 도착한 뒤 미자는 다시 일기장을 꺼냈다. 이번엔 새로운 노트를 펼쳤다. 첫 장에 적은 문장은 짧고 단단했다. 다시 시작한다. 이번엔 말하지 않고도 전해지는 사랑으로. 동철은 그 노트를 가만히 지켜보다가 작게 웃었다. 그리고 서랍을 열어 작은 볼펜 하나를 꺼냈다. 미자의 노트 옆에 조용히 두었다. 그 행동 하나에 담긴 모든 마음을 미자는 천천히 가슴에 담았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나란히 소파에 앉아 있었다. 불도 켜지 않은 채 창밖을 바라보며 바다 너머 어둠이 내려앉는 모습을 지켜봤다. 텔레비전도 라디오도 휴대폰도 켜지 않았다. 그저 서로의 숨결 속에서 하루를 마무리했다. 말 한마디 없이 그렇게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한 밤이었다. 인생은 완벽할 수 없었다. 누군가는 더 많이 사랑하고, 누군가는 더 오래 참고, 누군가는 더 깊이 감당한다. 하지만 끝까지 함께 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위대한 이야기였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그 이야기를 다시 써내려가고 있었다. 밤이 깊어가던 어느 날, 그들은 조용히 거실에 마주 앉아 있었다. 형광등은 꺼둔 채 창가에서 들어오는 달빛에만 의지해 불을 밝히고 있었다. 기척도 없는 어둠 속에서 오직 서로의 숨소리만이 공간을 메우고 있었다. 이전 같으면 묵묵하게 시간을 보내고 잠자리에 들었을 밤이지만 그날은 달랐다. 미자는 작게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자신이 먼저 입을 열었다. 나 한 번쯤은 물어보길 바랐어. 그때 왜 아무것도 묻지 않았냐고. 동철은 잠시 고개를 떨궜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물어볼 용기가 없었어. 아니, 알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 알고 나면 못 버틸까봐. 그 말에 미자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시간이 지나고 많은 감정이 녹아내린 후에야 그런 말들이 서로를 상처내지 않게 되었다. 이제는 말할 수 있었다. 상처를 줄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감정을 감출 이유가 없어졌기에. 철수는 그냥 나를 바라봐줬어. 그게 다였어. 아무 기대도 없었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그 말에 동철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이제는 알 수 있었다. 평생을 가장이라는 책임으로 살아오며 그는 미자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법을 잊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늘 무언가를 해줘야 한다는 압박감에 그녀를 지켜본 적은 있었지만 진심으로 바라본 적은 적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떠났고 넌 남았잖아. 그게 내 답이야. 그 말에 미자의 눈가가 젖었다.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했던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길 바랐던 모든 진심이 그 말 한 줄에 담겨 있었다. 서로를 바라보던 눈빛이 천천히 내려앉았다.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있던 상처와 후회들이
그날 이후 해운대의 하루하루는 느리지만 분명히 달라져 있었다. 동철은 이제 아침이면 먼저 일어나 미자의 커피를 내렸다. 미자는 거실 창가에 앉아 창밖으로 펼쳐진 잔잔한 바다를 바라보며 그 커피를 천천히 마셨다. 그 짧은 시간이 두 사람에게는 하루 중 가장 고요하고 깊은 시간이었다. 서로 말을 많이 나누지 않아도 그 고요 속엔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감정이 오갔다. 미자는 일기장을 더 이상 감춰두지 않았다. 식탁 위에 놓인 작은 노트엔 매일 조금씩 짧은 문장이 추가되어 갔다. 날씨에 대한 감상, 동철의 작은 행동에 대한 고마움, 자신이 요즘 느끼는 감정의 결들. 동철은 가끔 그 일기장을 조심스럽게 들춰보았다. 더 이상 몰래 훔쳐보듯이 아니었다. 그녀가 허락한 마음이었고 그 안엔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그녀가 있었다. 하루는 미자가 식사를 마친 뒤 조용히 말했다. 당신도 써봐. 당신 마음도 적어봐. 동철은 처음엔 고개를 저었다. 살아오며 마음을 글로 적어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공문서를 작성하고 보고서를 쓰고 민원 답변을 하며 살아온 세월 동안 단 한 줄도 자기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는 낡은 수첩을 꺼내 조용히 펜을 들었다. 오늘도 내가 있어 다행이었다. 나도 이제 너 없이는 안 될 것 같다. 그 짧은 문장을 적으며 손끝이 떨렸다. 가슴이 묘하게 저려왔고 어딘가에서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감정이 조용히 피어나기 시작했다. 그 글은 미자에게 보여주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사랑이란 꼭 전해져야만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이제는 알았다. 어느 날 저녁 둘은 함께 동네 시장을 돌았다. 가끔은 다투기도 했다. 반찬거리를 고르며 사소한 의견 충돌이 일어나고 줄이 긴 가게 앞에서 누가 먼저 기다릴지를 두고 엉뚱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하지만 그 다툼은 금세 웃음으로 끝났다. 서로를 향한 말투가 바뀌진 않았지만 그 속에 담긴 온도가 확연히 달라져 있었다. 동네 사람들도 달라진 분위기를 감지했다. 늘 조용하고 무뚝뚝하던 동철이 요즘 따라 자주 웃는다는 말이 오갔다. 미자 역시 눈빛이 부드러워졌고 말수는 여전히 적지만 표정이 풍부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두 사람은 그런 말들 앞에 늘 웃으며 고개만 끄덕였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오래 기다렸던 그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주말이면 오래된 앨범을 꺼내 함께 들여다보았다. 젊은 날의 사진 속 자신들에게 가끔은 쓸쓸함을, 가끔은 안도감을 느꼈다. 그 시절 미자가 무엇을 참았는지, 동철이 무엇을 놓쳤는지를 이제는 조금 이해할 수 있었다. 그렇게 사진 한 장 한 장을 넘기며 그들은 각자의 기억을 조금씩 조율해 갔다. 철수의 이름은 더 이상 그들 사이에서 언급되지 않았다. 미자는 언젠가 그 감정이 지나간 흔적임을, 동철은 그것이 지나갔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다는 걸 받아들였다. 용서란 기억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 위에 새로운 의미를 덧입히는 것이라는 걸 서로 느끼고 있었다. 시간은 여전히 빠르게 흘렀다. 하지만 그 속에서 두 사람은 매일 조금씩 아주 천천히 다시 사랑을 쌓아가고 있었다. 말이 적은 사랑 대신 눈빛으로 전하는 사랑, 짧은 메모 한 줄로도 가슴이 따뜻해지는 그런 사랑. 그것이 그들이 만들어낸 두 번째 삶의 방식이었다.
바다는 여전히 해운대를 감싸 안고 있었다. 계절은 또 바뀌고 있었고 그들의 하루도 다시 반복되고 있었다. 하지만 그 반복은 이제 더 이상 지루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익숙함 속에서 서로를 확인할 수 있었고 그 일상 속에서 끝없는 위로를 받았다. 그날 밤 동철은 마지막으로 일기장을 펼쳤다. 그녀가 남긴 마지막 문장은 여전히 그의 가슴 속에 남아 있었다. 끝까지 살아줘서 고마워. 그 문장을 가만히 읽은 뒤 그는 조용히 노트를 덮고 불을 껐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다. 나도 내 덕분에 끝까지 살아낼 수 있었어. 봄은 끝나가고 있었다. 해운대의 바다는 어느새 초여름의 기운을 품었고 거리는 관광객들로 북적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소란스러움과는 상관없이 그들의 시간은 조용하고 단단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병원에서 돌아온 뒤로 몇 달이 지났다. 그 사이 미자의 건강은 많이 회복되었고 동철은 더 이상 바깥일에 나가지 않았다. 둘은 집 안에서 그리고 바닷가 주변에서 함께 걷고 함께 앉아 시간을 보냈다. 예전의 동철이었다면 말은 나중에 해도 된다. 표현하지 않아도 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매일 아침 미자에게 인사를 건넸고 식사 후엔 맛있다고 말했다. 무심하게 스쳐가던 시간에 이름을 붙이고 그 이름에 감정을 담는 법을 배운 것이다. 미자 또한 변했다. 조용한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가끔 자신의 이야기를 먼저 꺼냈다. 젊은 시절 읽었던 소설에 대해 말하고 꿈속에서 본 풍경을 이야기했다. 동철은 그 이야기를 조용히 듣는 사람이 되었다. 더 이상 문제를 해결하려 들지 않았고 대신 그 마음의 결을 따라가려 애썼다. 어느 날 동네 노부부 커플이 나눠주는 지역 방송 인터뷰를 요청받았다. 동철은 당황했지만 미자는 뜻밖에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물었다. 두 분 오래도록 함께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은 무엇인가요? 미자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아무 말 없이 손잡아준 순간이요. 그게 모든 걸 말해줬거든요. 인터뷰 후 돌아오는 길, 동철은 그날 밤 처음으로 미자를 품에 꼭 안았다. 말보다 깊은 진심이 그 안에 담겨 있었다. 더 이상 과거를 묻지 않았고 과거를 부정하지도 않았다. 함께 살아낸 시간이 이제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전부가 되어 있었기에 그해 가을 두 사람은 함께 여행을 떠났다. 멀지 않은 근교의 작은 마을. 오래된 한옥에서 하룻밤을 보내며 바람결에 흩날리는 나뭇잎 소리를 들었다. 침대에 누운 채 창문 너머 별빛을 바라보던 그 밤, 동철은 속으로 다시 되뇌었다. 함께여서 다행이다. 사랑이란 완벽하게 시작하지 않아도 된다. 때로는 부족하게, 때로는 엇갈리며, 그리고 때로는 뒤늦게 피어난다. 중요한 건 멈추지 않는 것. 오해 속에서도 지키고 상처 속에서도 다가가는 것. 미자와 동철은 그렇게 서로를 완성해 갔다.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들의 시간은 여전히 흘러간다. 언젠가 마주할 이별도 피할 수 없겠지만 지금 이 순간을 아끼고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은 더없이 단단하다. 한 권의 일기장이 불러온 모든 파동은 이제 잔잔한 호수처럼 마음속에 남아있다. 상처로 시작된 이야기가 사랑으로 끝을 맺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랑은 끝에서 시작된다는 말, 여러분에게도 와닿았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오늘 이야기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